2024년 9월 27일 새벽 3시 동해 심해 300m 및 저는 지금 죽음과 단 10초 거리에 있습니다. 쿵, 쿵, 쿵. 피범벅이 된 동료가 쇠망치로 밸브를 미친 듯이 두들깁니다. 머리 위에선 남한 구축함이 폭뢰를 투하하고 뒤에선 북한군이 어뢰를 쏩니다. 제 이름은 한성민, 북한 청룡호 잠수함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배를 훔쳐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통신은 끊겼고 산소는 바닥났습니다. 이 쇠소리가 우리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우린 살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23일 오전 9시 함경북도 청진조선소 3번 도크 앞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성민, 북한 해군 청룡호 디젤 전기 잠수함 총괄 설계 책임자였습니다. 동무는 공화국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한 영웅이요. 당 간부가 붉은 천에 쌓인 표창장을 제 가슴에 꽂는 순간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죽음의 철관을 설계해온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진의 9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녹슨 철 냄새가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3,500톤급 청룡호가 도크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 괴물 같은 쇠덩어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민 동무, 내일 평양 가는 거 알지? 보이부 김참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시운전 후 기술진 평가회의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오후 2시 설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청룡호 최종 도면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1살 된 제 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넣어준 것이겠죠. 아빠, 영웅이래요. 딸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웅이라니. 저는 사람 죽이는 무기나 만드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 추진 담당 최영수 기사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 딸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영수 기사의 형이 작년에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연좌제, 그의 8살 딸이 특별학교로 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조선소 식당에서 완공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테이블엔 고기와 술이 차려졌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오세진 프로그래머는 혼자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시운전 때 꼭 탑승하셔야 합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탑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달빛 아래 청룡호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 배는 우리가 만든 관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을 만든 자가 관의 주인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틀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밤 10시 청진 기술자 숙소 3층 제 방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차가운 노크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민 동무, 이거 받으시오. 검은 봉투였습니다.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용은 혼자 확인하시오. 내일 아침 6시까지 답변 대기하겠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밀랍을 뜯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청룡호 시운전 종료 후 한성민 동무는 양강도 해산 국방공장으로 재배치함. 해산. 그곳은 정치범수용소와 불과 20km 떨어진 오지였습니다.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였고 사실상 숙청 통보였습니다. 새벽 2시 잠을 이룰 수 없어 조선소로 나왔습니다. 경비 초소를 지나 3번 도크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폐기물 처리실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수 기사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 딸을 데려간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차가 온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특별학교로 끌려간다는 것.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 유년부였습니다. 형님이 탈북한 것도 억울한데 제 딸이 무슨 죄입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그때 처리실 문이 열리며 오세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사님, 최 기사님. 그는 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아비판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뢰 유도 시스템 결함을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더러 고의 방해라고. 시운전 때 사고 나면 제가 총살당합니다. 32살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셋은 폐기물 처리실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썩은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절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다 죽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품속에 검은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세진이 자아비판서를 펼쳤습니다. 최영수가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3장의 종이가 바닥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우리의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박사님, 방법이 없습니까? 오세진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청룡호의 검은 선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입에 우리가 훔칩니다. 폐기물 처리실의 침묵을 깬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수와 오세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사님, 미쳤습니까? 청룡호를 훔친다고요? 오세진이 비명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시운전 때 승조원 12명 탑승합니다. 우리 셋도 탑승 명단에 있어요. 보위부 감시관 2명, 총 15명. 하지만 이배의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최영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조선으로 간다는 겁니까? 네. 우리 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새벽 4시. 우리는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9월 26일 오전 9시. 오세진이 중앙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직 근무자가 화장실 간 3분의 틈을 노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메인 시스템의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코드 라인에 유령 모드를 심었습니다. 엔진은 정상 가동되지만 레이더 신호는 차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땀이 키보드에 떨어졌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초록색 불이 깜빡이었습니다. 백도어 설치 완료. 제발 들키지 마라. 오후 2시. 최영수는 배관실과 식량 창고를 오갔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한 고열량 초콜릿 20개, 소금, 응급약품, 붕대. 그는 조종실 바닥 아래 통신 케이블 덮개를 열고 물품들을 하나씩 밀어넣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꼭 살아서 너 데리러 갈게. 그는 초콜릿 하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제 개인 정비실에서 저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파이프 렌치 2개, 고압 전류 테스터기를 개조해 안전장치를 제거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5만 볼트가 흐르는 즉석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지지직,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9월 27일 새벽 3시. 마지막 준비. 저는 설계도 파일 전체를 암호화해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에 저장했습니다. 청룡호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작은 칩이 우리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날 찾지 마. 결혼 반지를 빼서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조선소 정문 앞에서 우리 셋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준비됐나? 됐습니다. 3번 도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청룡호가 검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사님,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아야죠. 우리 딸들 때문에라도. 시운전 시작까지 2시간. 우리는 철회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오전 8시 청룡호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조원 12명이 차례로 해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장, 부함장, 항해사, 기관사, 어뢰수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한성민 기술자 탑승하시오. 보이부 리참사가 제 뒤에 섰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권총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감시관 박대자도 총을 찬 채 탑승했습니다. 쿵! 해치가 닫히는 소리. 외부의 빛이 차단되고 붉은 비상등만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오전 9시 15분. 청룡호가 도크를 떠났습니다. 디젤 엔진이 웅거리며 진동했습니다. 동해 북방 작전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조종실에서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자망 준비. 수심 100m로. 물이 밸러스트 탱크로 차올랐습니다. 청룡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압력계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수심 110m. 우리는 계획된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오세진이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오세진이 제압한 뒤 숨겨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조종실 전체에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배터리실 3번 구획. 가짜 경보였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진짜처럼 보여줬습니다. 전원 화재 진압 배치.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승조원들이 우르르 뒤쪽 구획으로 달려갔습니다. 순간 최영수가 비상격병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리참사가 권총을 뽑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렌치로 그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콱!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반역자 새끼들. 박대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오세진이 개조한 테스터기를 그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푸른 불꽃과 함께 박대자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리참사가 제 다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가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박사님. 최영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최영수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저는 렌치로 리참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조종실 바닥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영수씨, 괜찮습니까? 최영수가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종하세요. 오후 12시 5분. 저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항로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격벽 너머로 승조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 문 열어.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청룡호는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오후 1시 20분.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들렸습니다. 청룡호. 응답하라. 즉각 항로 복귀하라. 청진 해군 사령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전구역을 벗어났습니다. 박사님, 레이더의 추격 신호 포착됐습니다. 북한 호위함 세척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 2시 45분.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3개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추격함 거리 5,000m. 속도 30노트. 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룡호의 최고 속도는 22노트.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청룡호. 마지막 경고다. 즉시 정지하라. 불응시 격침한다. 무전기에서 협박이 날아왔습니다. 조종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사님, 어뢰 발사관 개방 소음 포착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놈들이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끈다. 예?
지금 당장 엔진 끄라고. 오세진이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웅 하던 엔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청룡호 내부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심 150m로 급속 자망. 수온 약층 밑으로 숨는다.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청룡호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00m, 130m, 150m. 전원 차단. 비상등만 남기고 다 꺼. 칙.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붉은 비상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이었습니다. 에어컨도 펌프도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오직 선체를 누르는 수압의 끼그득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소리도 죽여. 절대 움직이지 마. 우리는 관 속 시체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최영수가 어깨에 상처를 붕대로 감싸쥐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웅, 웅, 웅. 머리 위로 추격함의 스크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천장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20분. 소리가 멈췄습니다. 추격함들이 우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세진이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미끼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수가 미리 준비한 기름통과 작업복을 쓰레기 배출구에 밀어넣었습니다. 푸슉. 압축 공기가 물건들을 바다로 쏘아냈습니다. 10분 후. 추격함의 엔진 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놈들이 수면에 떠오른 기름과 옷가지를 보고 우리가 파괴됐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엔진도 끈 채 해류에 몸을 맡기고 남쪽으로 표류했습니다. 오후 6시.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춥습니다. 최영수가 떨고 있었습니다. 출혈과 저체온 중이었습니다. 오세진이 담요를 덮어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 11시. 20시간째 침묵 항해였습니다. 산소 농도 15%.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엔진. 켜야 합니다. 산소 발생기. 오세진이 헐떡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엔진 켠다. 최소 출력으로. 칙. 엔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소 발생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위치가 다시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위 38도 3분. 북방한 개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앞엔 남한 해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분. 갑자기 선체 전체가 쾅쾅 울렸습니다. 캉, 캉, 캉. 능동 소나입니다. 남한 구축함이 우리를 포착했습니다. 오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거대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고지직. 깨진 무전기 너머로 경고 방송이 들렸습니다. 정체불명 잠수함 즉시 부상하라. 불응시 적대행위로 간주한다. 박사님,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귀순한다고 말해야죠. 저는 통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리참사와의 난투 때 총탄에 맞아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마이크를 아무리 눌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청룡호. 귀순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오세진이 망가진 마이크에 대고 외쳤지만 우리 목소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0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후방에서 신호. 북한 잠수함입니다. 뒤쫓아온 추격함 한 척이 우리를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거리 2000m. 어뢰 발사관 개방 소리 포착. 앞에는 남한 구축함. 뒤에는 북한 잠수함. 완벽한 샌드위치였습니다. 쉭. 물살을 가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뢰 발사. 충돌 10초 전. 급속 자망. 바닥으로 붙는다. 저는 밸러스트 탱크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청룡호가 비명을 지르며 해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m, 250m, 300m. 쾅,
머리 위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어뢰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 해저 산맥에 부딪힌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파가 청룡호를 강타했습니다. 파이프가 터지고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계기판이 깜빡이었습니다. 쿵! 청룡호가 해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살았습니까? 다들 살았어요? 최영수가 피 흘리는 입술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남한군이 폭례를 투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오세진이 절망했습니다. 통신도 안 되고 움직이면 공격당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가면 몸으로 말한다. 저는 부력 조절 탱크의 수동 밸브를 가리켰습니다. 저 밸브 열고 닫으면 공기 빠지면서 소리 나요. 모스부호로 신호 보냅니다. 모스부호요? 귀순. 살려달라. 뭐든 보내야죠. 최영수가 상처 입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렌치를 집어들고 밸브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최 기사 괜찮습니까? 해야죠. 제 딸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쿵, 쿵, 쿵. 거대한 쇠소리가 심해를 울렸습니다. 최영수가 딸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두들겼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우린 살고 싶습니다. 땀과 피가 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 소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핑. 3번의 부드러운 신호. 신호 패턴 변경. 공격 중지 신호입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귀순 의사 확인. 즉시 부상하라. 살았다. 살았어. 최영수가 렌치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저는 긴급 부상 레버를 잡았습니다. 전원 충격 대비하십시오. 취익. 남은 압축 공기가 모두 탱크로 쏟아졌습니다. 3,500톤의 철 덩어리가 해저 바닥을 박차고 솟구쳤습니다. 300m, 200m, 100m. 쿠앙.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청룡호가 동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망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시간 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밖에 나갑니다. 해치 개방.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개방 휠을 돌렸습니다. 기기기. 두꺼운 강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바다 공기가 훅 밀려들었습니다. 그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최 기사 5 연구원 나갑니다. 절대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함교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축함 투척이 거대한 성벽처럼 우리를 에워쌌고 상공에는 헬기 세대가 굉음을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고무보트를 탄 수십 명의 특수부 대원들이 총을 겨눈 채 우리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확성기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최영수와 오세진도 비틀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교 위에 선 사람들은 기름과 피로 얼룩진 흰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맨 지친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다. 민간인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보트가 청룡호에 닿았습니다. 특수부 대원들이 순식간에 올라와 우리를 제압했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원 밝혀라. 왜 왔나? 검은 마스크를 쓴 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손톱만한 마이크로 SD 카드. 그 안에는 청룡호의 모든 설계도와 북한 잠수함대 배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를 설계한 한성민입니다. 이 기술, 대한민국 지키는 데 써주십시오. 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SD카드의 가치를 직감했습니다. 옆에서 최영수가 대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 여기선 학교 갈 수 있습니까? 탄광 아니고 공부시킬 수 있습니까? 그 처절한 절규에 총을 겨누던 대원들이 총구를 내렸습니다. 철이야, 아빠가 해냈다. 넌 이제 살았다. 최영수가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오세진도 그 옆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상황 종료. 귀순자 확인. 이들은 적이 아니다. 보호하라. 헬기에서 구조 바구니가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은박 담요가 우리 어깨에 덮였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제 딸이 있겠지요. 수진아, 아빠는 이제 사람 살리는 일 할 거야. 2025년 9월 27일,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3층 제 연구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엔 청룡호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용기의 증표입니다. 그 옆엔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석 달 전 제3국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온 아내와 딸 수진이의 사진입니다. 이제 12살이 된 딸은 서울의 학교에 다닙니다. 아빠,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어제 딸이 시험지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이 모든 걸 감행한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잠수함 탐지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죽이는 무기가 아닌 막는 기술입니다. 제 손으로 만든 청룡호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복도 건너편 연구실엔 오세진이 있습니다. 그는 민간해양연구소와 협력해 해난구조 드론을 개발합니다. 어뢰 유도 프로그램을 짰던 그 천재적인 손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듭니다. 박사님, 이번 시뮬레이션 성공했습니다. 수심 500m까지 구조 가능합니다. 어제 오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최영수 기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조선소 전기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며 번 돈을 모두 북에 남은 딸을 위해 씁니다. NGO를 통해 식량과 학용품을 보냅니다. 박사님, 제 딸이 올해 중학교 들어갔답니다. 브로커가 사진 보내줬어요. 한 달 전 그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통일되는 그날 딸을 꼭 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연구소 강당에 섭니다.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에게 특강하는 날입니다. 15살부터 20살까지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까지 북한에서 죽음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은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거나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더 존엄한 것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강당이 조용합니다. 혹시 지금도 북에서 이 방송을 듣는 과학자 동료가 계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설계도면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청룡호는 지금 부산 해군 기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겨나와서 사진을 찍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관이었던 철 덩어리가 희망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딸 사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아, 아빠가 만든 마지막 배는 사람을 살리는 배란다. 그리고 다시 설계도를 펼칩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